대경경기사 필기 2022년도 4회차 CBT 보건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적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온실기체들의 구조상 열 축적 능력에 따라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잠재력을 지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메탄, 아산화질소, 그 다음에 수소불화탄소, 이산화탄소, 육불화황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장 큰 값은 니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물질들은 바로 지구온난화 지수인 GWP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큰 값은 육불화황 SF6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물질 하나를 추가해서 크기별로 정리를 하자면 육불화황이 가장 큽니다. SF6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것은 과불화탄소 PFCS, 그 다음은 수소불화탄소인 HFCS, 그 다음은 아산화질소인 N2O, 그 다음은 메탄, 마지막은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구온난화 지수인 GWP의 크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순서를 묻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뚝의 유효 높이를 3배로 증가시키면 지상 최대 오염도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최대 지표 농도 공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최대 지표 농도는 Cma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Cmax는 다음과 같은 공식이 됩니다. 먼저 분자에는 이 Q, 이때 Q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대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유효굴뚝 높이의 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자연상수 2 곱하기 유속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산계수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KY분의 KZ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각각의 인자들이 주어져서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을 보게 되면 굴뚝 높이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인자들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인자는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유효굴뚝 높이 HE만 변화시켜주면 되겠죠. 자, 기존의 유효굴뚝 높이를 HE라고 한다면 3배로 증가된 것은 당연히 3HE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HE를 대입하게 된다면 괄호 3HE 전체의 제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9HE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식은 단순하게 HE의 제곱이었지만 3배로 증가하게 되면 분모에 9HE의 제곱이 추가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9분의 1만큼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굴뚝 높이를 3배로 증가시키면 최대 오염도는 처음에 9분의 1배가 된다 라고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물 중 에틸렌 가스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자, 에틸렌 가스의 저항성이 가장 크다는 것은 강한 식물이 무엇인가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에틸렌 가스의 강한 식물과 지표 식물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강한 식물은 양배추, 그 다음에 상추, 그 다음에 양파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 식물로서는 메밀, 그 다음에 토마토, 스위트피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저항성이 큰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식물에 대한 내용이고 양배추가 보기 3번에 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스위트피와 토마토는 강한 식물이 아니라 지표 식물, 즉 저항성이 가장 작은 식물이 된다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지구의 평균 지상 기온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고 있는 태양 에너지와 지구가 어떠한 형태로 우주로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의 균형으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먼저 태양 에너지는 단파 복사 에너지로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외선, 적외선, 가시선 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구는 적외선을 흡수해서 다시 방출하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먼저 적외선 형태로 방출되고 있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기 중의 적외선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수증기 등의 적외선을 흡수하는 기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산화탄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혼합 고도가 500m일 때 오염 농도는 4ppm이었다.
오염 농도가 500ppm일 때 최대 혼합 고도는 얼마인가? 자, 이것은 어떠한 비례식을 변형시킨 공식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농도 C1 곱하기 그 다음에 첫 번째 최대 혼합고 H1의 세제곱은 나중에 농도 C2 곱하기 나중에 최대 혼합고 H2의 세제곱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값 밑에가 만약에 3번까지 있다면 3번 또한 같은 값이 된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문제가 처음에 주어졌을 때 혼합고도와 오염 농도가 주어져 있으므로 이것을 C1과 H1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염 농도는 4ppm이기 때문에 C1은 4ppm, 그 다음에 H1은 혼합고도이기 때문에 500m의 세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C2는 농도이기 때문에 500ppm, 그 다음에 H2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H2의 세제곱만 남기고 500ppm은 4ppm과 계산을 해줘야겠죠. 단위가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대로 나눠주게 되면 H2의 세제곱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500분의 4, 그 다음 곱하기 500m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제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3분의 1제곱씩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H2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500분의 4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제곱이 꺾이면서 곱하기 500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00m라는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도씨 1기압에서 이산화황 SO2가 되겠죠. 이산화황의 농도가 2g/m 세제곱이라면 표준 상태에서는 몇 ppm이 되는가?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게 되면 단순하게 단위 환산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SO2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을 하나 그어보고 단위 환산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온압 보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준이 되는 상태는 실제 상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실제 상태의 농도를 그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태의 농도는 2.0 g/m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 분자량과 그 다음에 22.4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이산화황은 SO2이기 때문에 S는 32, 그 다음에 산소는 16씩 두 개이기 때문에 32가 됩니다. 따라서 64가 되는데 g과 리터가 짝꿍이기 때문에 64g당 부피로 따지면 22.4 표준 상태이므로 S리터가 됩니다. 자, 이것을 단위 환산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단위 환산을 바로 적용을 시켜줘야겠죠. 자, 실제 상태를 표준 상태로 바꾸기 위한 단위 환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실제 상태가 사선으로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겠죠. 자, 사선으로 올라가서 온도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온도는 몇 도냐? 273 플러스 200 켈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때 표준 상태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27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atm은 그대로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보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g과 g이 소거되기 때문에 ppm 단위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터 세제곱분의 밀리리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부피를 단위 환산하기 위해서 리터를 밀리리터로 바꾸기 위해선 1리터는 10의 세제곱 밀리리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나머지는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1212.82 ppm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022년 4회차 CBT 보건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